서영교입니다.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불려나간 것 같습니까, 검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나온 후부터 그들이 김성태 씨가 아마 2023년 1월 17일 날 체포돼 왔을 텐데 그로부터 2023년 2월 3월은 아마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와 그쪽이 모여 있었고, 그쪽에 어떤 상황이 좀 정리되니까 4월부터 저를 이제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해가지고 불렀는데 4월, 5월, 6월은 거의 지금 저기 보니까 112일인데 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가지고 거의 매일 불러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월화수목금 나갑니다. 네. 일요일도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110일에 이거는 9월부터가 아니에요. 그 1월부터 110일에나 불려나갑니다. 110일에를 하루에 10시간씩 조사받았다고 치니까 1110시간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을 검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할 권리가 있는 거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러다 대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이 입을 다 맞추고 나니까 다시 불러서 입을 맞추게 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넷을 한꺼번에 불러낸 적이 있습니까? 저기 지금 적시되어 있는 저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넷을 불러서 여러 번 대지를 했고요. 또 대지를 하지 않고 조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도 같이 있었던 적도 불렀던 적도 있었고요. 조서를 쓰지 않는 적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불러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창고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서 진술 세미나를 하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저와 김성태를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얘기를 하게 하고 저와 방용철을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하고 저와 안부수를 만나서 얘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측 변호인을 또 단독으로 만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잘 검사가 공범들을 불러서 같은 자리에서 진술 세미나를 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3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시간 아니면 9시간씩이라고 해도 999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동안을 불러서 회유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위협하고 협박 가까이 가고 이런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상용 검사를 헌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같은 시간에 나간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동시 김성태 1시 11분, 방용철 1시 11분, 이화영 1시 11분, 복귀 시간 11시 1분 다 똑같아요. 1313호. 저기는 어디입니까? 박상용 의원 검사실입니다. 박상용 검사실입니다. 박상용 검사나 법무부는 함께 불러서 연합파티 술파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른 흔적이 나왔어요.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저렇게 떡하니 똑같은 시간에 부르고 똑같은 시간에 들여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게 저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혹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뭐 비방록에도 일부 적어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되고 제가 종범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또 네, 그것은 검사의 직권을 넘어선 범죄 행위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가족을 혹시 데려다 주겠다 이러면서 회유한 적도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람을 면담을 시키겠다고 검찰청에 불러서 면담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저는 만나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계속 거부해서 안 나왔고요.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아들이요. 또
같이 구속되어져 있었던 신명석 국장을 1대1로 면담시켜주겠다 해서 같이 만나가지고 또 신명석 국장의 구속 상태를 해제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또 다른 지인들도 1대1로 밖에서 들어와서 면담을 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김성태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양하게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만나고 설득을 하면서 검찰 편을 들고 김성태 말을 듣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나한테 피고인 이화영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원하지 않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회유한 정황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변호사가 쫓겨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문자를 보내서 변호사를 오라고 했는데 그 변호사에게 주거 침입 등등 변호사 못하게 하겠다는 등등 협박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쫓아냈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서모 변호사가 저를 위해서 검찰청에 왔는데 그 시간이 쫓겨가지고 선임계 같은 절차가 좀 미비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 참관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고성이 오가면서 못하게 했었고 또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현직 교도관이 그런 박 검사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껴가지고 교도관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용철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가지고 온 문건을 밖에서 들어온 쌍방울 직원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검사가 용인해 주니까 교도관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계속 항의를 하다가 박 검사하고 아주 큰 소리로 대판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신문해 주세요. 네, 그 녹취 틀어주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질 신문이라는 명분하에 자기들끼리 막 4-5명씩 모아갖고 검찰에서 훈련을 시켜갖고 진술을 맞춰놓은 거예요. 다음 거 들려주세요. 그 지금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그 변호사한테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지금 저기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이 저기 호소를 하시는 내용인데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그 3인 성호를 하고 있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화영 증인에 대한 판결문에도 보면 안부수, 방용철, 김성태 3인의 증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뭐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진술이 모두 일치해서 이화영 증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판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증인이 이 3인 성호로 인해서 진술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3명의 진술, 세미나, 허위 증언의 대가로 3명은 굉장히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부수는 딸이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고요. 김성태 씨는 지금 구형이나 보석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 혜택을 받고 지금 김성태 동생에 대한 지금 또 구형 약속이 있었네요. 한번 진술해 주시죠. 그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 모두 실제 이루어졌었던 일이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쌍방울 그 회사 관계자들이 여러 구속됐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그 1심에서 다 이렇게 낮은 형을 구형해서 예를 들면은 김성태 씨의 동생도 구속됐었는데 원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려고 했으나 박상용 검사가 내가 힘을 써서 6개월로 구형을 맞춰서 바로 나가도록 자기가 했다 이렇게 저 앞에서 자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우리가 검찰에서 지금 이 세 3인을 포함해 가지고 쌍방울 측 관계자들 전부 석방한 것처럼 나도 석방을 시켜주겠다. 너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예증을 들으면서 저한테 강하게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파티를 한번 하자 이렇게 네. 박상용 검사가 얘기한 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과를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여러 차례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상용 검사가 저한테 요구했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내가 보고를 했다라는 한마디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박상현 검사 측하고 검찰 측하고 저하고 그 소위 딜을 할 때의 조건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런 정황을 알았다 이런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가 늪에 빠진 것처럼 진술을 하면 할수록 점점 검찰 측의 요구 강도가 세워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꼭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네가 한마디 해야만 그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아, 처음에는 정황이 있다 정도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 처음에 점점- 검찰 측하고 얘기된 부분은 스마트폰 대납은 절대 아니었고 그 뒷부분에 있었던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그 정황을 일부 알았다 이렇게 진술만 하면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그런 정도면은 한번 해보만 하지 않느냐고 저의 당시 변호인한테 상의했던 변호인도 그게 좋겠다. 그게 이 상황을 좀 모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소위 아까 누가 설주환 변호사님 얘기하던데 당에서 보냈다고 하는 설주환 변호사님도 그 정도는 이재명 대표도 뭐 오케이 양해하고 있다. 그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가 적절한 선이라고 했는데 계속 검찰의 강도가 진술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꼭 보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몰려서 마지막에 그 보고를 그 보고에 대해서 누가 좀 함정을 팠죠. 그러니까 제가 2023년 7월 29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했다 이렇게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입회했던 같이 계신 변호인한테 그날이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있느냐 좀 봐달라 검색해달라 해서 그날 마침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10시에 그 무슨 행사가 있는 걸 보고 토론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날을 일부러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그날을 적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소위 박상용 검사와 수원지검이나 혹은 뭐 대검이나 거기서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돼갖고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뭐 그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좀 야 이제 이게 진짜 제대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 증인은 그 당시에 취약한 상태에서 굉장히 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박상용 검사가 처음에는 정황 정도로 그냥 합의하자 했다가 지금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네. 이제 증인께서 네. 그 쓴 옥중 서신에 의하면 자, 상부에서 동의가 안 된다. 확실하게 연결이 돼야 당신이 주범이 안 되고 약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점점점 보고를 한 걸로 그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랬었죠. 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증인께서 처벌받을 위험, 이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언을 주시는 분들의 정황이 그런 정도면은 특히 검찰에서 특히 박상용 검사가 그 정도 진술로 제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에 이르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정도는 적절하고 내 진술도 그 정도는 적절하면은 이게 가장 좋은 그 케이스가 아니냐 그렇게 저를 이제 말하자면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검사도 아니죠. 그 회유를 검사가 한 무슨 진술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허위 진술을 압박하고.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지금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을 지금 어쨌든 옥중 서신의 형태로 지금 증언한 것이 아까 처음에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3인이 성호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정황에서 제 검찰 측에서는 두 가지의 하나는 회유, 하나는 압박이었는데 그 압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압박이 이제 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추가 수사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있었고 특히 지금 여기 신명섭 국장 구속시키는 것과 같이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제 뭐 구속영장 낮춰놨다. 지금 네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지금 시범 케이스로 신명섭 국장을 하나 구속시켰는데 연이어 누구를 구속시키겠다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고 그밖에 이제
그 김성태의 허위 진술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뭐 돈을 더 줬다, 뭐 뇌물을 더 줬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313호에 갔다가 위에 1514호에 또 보내가지고 1514호에서는 별건을 수사하게 해가지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편에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주고 또 한편에서는 박성현 검사는 저를 계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자고 회유를 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네.